이 사람은요, 이거는 스토리를 좀 길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시골과 도시 관련된 소설을 다 썼는데, 이 사람 고향은 호남성인데 어렸을 때 고향을 떠났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한족 출신인데 아버지가 군인이었대요. 근데 군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의 후예 유시진 대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군벌의 그런 뭐 반은 토적대 같은 그런 가정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출신, 초졸 국졸. 중학교 갈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15살에 군대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군대 들어가서 그 남쪽에서 활동을 하는데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몇 년 있다가 북경으로 무작정 상경을 하는데 돈이 너무 없어서, 그 당시에는 학적을 두고 있지 않아도 북경대 청강생, 그러니까 그냥 듣게 해주는 북경대 청강생이었는데, 그때 같이 수업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난 시간에 나왔던, 누구랬지? 기억 한번 해보랬죠. 고양이 같은 여자 띵링. 그 다음 띵링의 남편, 원래 첫 번째 남편 호야빈. 그러니까 3명이 같이 어울린 거야. 그래서 북경에서 같이, 그 띵링과 호야빈도 북경대 출신은 아닌데 같이 북경에서 청강을 했는데, 그 당시 너무 먹기가 살기가 힘들고 글은 쓰고 싶은데, 말 그대로 심종문의 심씨는 원래 성이 심씨예요. 이름은 다른데 필명이 종원이거든. 종원이 와 문장 글을 따르는 거, 문학을 한다는, 문예에 종사한다는 거잖아요. 노씨는 치종원인데 이 사람은 치우종원인 거예요. 무예,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고 군대를 떠나서 문예를 하겠다. 글을 너무 쓰고 싶은데 문제는 국졸.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북경대 청강생은 졸업장도 없잖아요.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글을 너무 쓰고 싶으니까 일단 쓰는 거예요. 무작정 썼는데, 이 사람의 재능은 누가 알아봐 주냐면 욱달부가 자기도 별로 이렇게 돈이 많지도 않은데 이 사람한테 좀 도와줘. 욱달부가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그 띵링하고 호야빈하고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상하이로 가거든요. 근데 그 상하이에 가서 기회를 잘 잡은 게, 원래는 띵링하고 호야빈하고 같이 동거를 했었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호야빈하고 띵링하고 막 좋아하는 사이인데 뭐 같이 있어서 뭐해? 근데 이 사람의 재능을 서지마가 잘 본 거야. 그래서 그 당시 호적한테 소개를 해준 거야. 그래서 호적이 뭐였냐면은, 호적이 그 팔불주의 호적. 이 사람은 미국 유학파잖아. 호적은 북경대 교수라고, 그야말로 정통파고 그냥 중국인들이 다 아는 학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심종문의 재능을 인정을 해주고 어디다 꼽아주냐면은 자기가 세운 학교에다가 교사로 꽂아줘요. 학벌이 없는데.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아내. 근데 이 아내 이름이 짱짜허. 근데 8살 연하인데 그 당시 이제 학생으로 만난 거죠. 선생님하고 학생 사이로 만난 거죠. 근데 여자 집이 되게 부자래요. 아버지 원래 고향이 수저인데 뭐 몇만 평 땅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부자. 딸 부잣집, 딸 4명인가. 근데 셋째 딸. 얼마나 귀한 딸이야. 근데 심종문이 반한 거야. 근데 심종문이 고향이 어디래죠? 호남성 봉황현이라고 했잖아요. 심종문의 아버지가 한족인데 어머니랑 할머니 쪽이 다 소수민족이에요. 토가족, 묘족, 두자주,苗주 이런데 막 사진 보면은 되게 막 모자 쓰고 막 되게 색깔 찬란한 옷 입고, 그 남쪽이잖아요. 초나라 그쪽이잖아요. 얼굴이 하얄 수가 없지 다들. 우리 동남아 이렇게 여인들 보면 얼굴이 좀 까맣잖아요. 시커매. 근데 그게 건강미고, 거기 출신이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그 아내 얼굴이 되게 새카맣대요. 순수한 얼굴인데 마치 누구랑 비슷하냐면 변성의 주인공 이름이 뭐죠? 소이추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이미지가. 그래서 반해가지고 이제 막 편지를, 애정 공세를 보내는데, 짱짜오는 보시다시피 얼굴이 예쁘니까 공부도 잘하니까 이런 연애 편지를 많이 받았나 봐. 그래서 답장을 거의 안 보내고, 남자들이 하도 많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아예 이름도 기억하지 않고 뭐 칭화 1호, 칭화 2호, 칭화 3호, 심지어 심종문은 라이하마 13호 이랬대요. 이 정도로 막 남자들이 편지를 많이 줬었대요. 근데 나중에는 자꾸 편지를 계속 보내니까 응답도 안 하는데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지금으로 치면 선생님이 여고생한테 편지 보내면 경찰 신고감이지, 그쵸? 짱짜오가 안 참고 그 편지를 들고 호적한테 가서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편지를 보낸다고. 그러면 요즘 같았으면 이제 바로 신고를 하셔야죠. 바로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그때는 호적이 뭐라고 했냐면 받아줄 수 없겠니? 왜냐면 호적은 그만큼 심종문을 잘 본 거지. 짱짜오가 싫다 그랬대. 싫어요.
그랬대. 왜냐하면 이 사람은 되게 가난해요. 이 사람 빠빠한 혼인도 할 수 없을 만큼 집이 너무 가난한 거지. 호남성에서 이미 떠난 지 오래됐고 북경에 있다가 뭐 이제 와서 겨우 이렇게 그 직업을 구해서 가르치는데 말이 선생님이지 뭐 집안도 거의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집이 굉장히 부자거든요. 좋은 집에 시집갈 수 있는데 자꾸 선생님이 이제 찝적대니까 신고를 하고, 호적한테 신고를 해도 호적이 이제 설득을 해도 이 여자 마음이 안 변하니까 호적이 그랬대요. 이제 심종문한테 보내지 말라고, 편지 보내지 말라고인데 보기보다 성깔이 있나 봐. 그 당시에 청도에 그 대학에 교수로 부임해 가는데 거기서도 편지를 그렇게 보내가지고 4년 동안 그렇게 편지를 보냈대. 그래서 어느 기회에 이래 집으로 가서 그때 이제 넘어간 거지. 그래서 넘어가서 둘이 결혼을 해요. 30대 초반에 이제 8살 차이거든. 이제 둘이 결혼해서 북경에서 정착을 하는데, 문제는 심종문은 어떻게 보면 15살에 집을 나와서 아주 어렸을 때 10대 후반, 거의 20대 거의 초반에 북경에 와서 거의 이제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도시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자기는 샹샤련이다. 내 고향은 후난이다. 근데 이 사람이 도시에 살면서 도시인을 좋게 안 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그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이 작가들의 어린 시절이 되게 중요한 게, 아무리 그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 80, 뭐 90까지 산다 하더라도 왜 그렇잖아요. 부모님 중에 뭐 어디 경상도나 전라도 출신이 있으면 연세 드셔서 이렇게 서울 와서 사셔도 사투리를 평생 써. 서울에서 산 기간이 더 김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 그 기억과 그게 이 몸에 아예 인이 박히는 것 같아. 근데 심종문은 어렸을 때 그 마을의 그 인상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인성이 오염되지 않은 인성, 그 순수한 인성을 본인의 되게 큰 심미적인 어떤 장치로 활용을 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성. 그러니까 비엔청에도 보면 사람 인간의 본성, 순수한 인성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잘 해놔요. 근데 베이징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연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사람들은 당연히 무시를 하지. 도움을 받기는 했어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무시를 받느냐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 베이징대 교수까지, 북경대 교수까지. 근데 아시다시피 37년에 중일전쟁 발발하고 나서 그 왜 북경에 있는 교수들이 다 昆밍에 있는 어느 대학으로 간다 했죠? 서남연합대로 간다고 했었잖아요. 갔었거든. 근데 그때도 이제 교수 신분으로 갔는데 월급이 그때도 이제 주자청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거기에 뭐 서양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있었고 교수 중에서 많이 배우고 뭐 잘 나간 사람도 있는데 국졸이 와서 교수라니까 그게 못마땅하니까는 되게 이제 욕하고 뭐하고 말할 그대로 왕따하고 이랬던 게 많은 거, 시기 질투도 많았던 거지. 근데 심종문 성격이요, 뭐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되게 내성적이고 되게 이렇게 조심스럽고 겸손하고 이런 성격인데 말은 못했어도 그게 되게 괴로웠을 거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경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북경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남 출신인데 북경에 와서 살면서 저작 활동을 했는데 맨 처음부터 변성 같은 좋은 작품을 낸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많은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들 보면 소재가 너무 파격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한 여자를 3명의 남자가 좋아하는데 그 여자가 무슨 이유로 자살하는데 그 여자 시체 묻은 걸 무덤에서 파서 그 남자가 이렇게 꾸며주고 그 옆에서 자고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소설에 담는다거나, 내지는 뭐 그 옛날에 그런 풍습 있잖아. 자기 아내가 있는데 우리 가난하면 돈 많은 집에 배를 빌려준다고, 아기 낳고 돌아오고, 근데 남편이 이제 그 시각으로 쓴 소설을 쓴다거나, 되게 그게 독특한 시각인데 이 사람의 학벌이 국졸인데 이런 소설을 쓴다는 것 자체가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이런 소설 말고도 도시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있긴 한데 도시인들을 배경 이제 좀 그 소설을 써놓으면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써놨대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소설은 거의 심종문은 변성으로만 나와. 근데 왜 변성이 굉장히 그 저기가 입지가 높으냐면은 30년대잖아요. 1930년대는 1920년대, 30년대는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 중국에서는. 그야말로 뭐 아시다시피 뭐 한두 마디로 끝낼 수 없는 정말 힘든 시기인데, 한쪽에서는 좌익, 한쪽에서는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뭐 상징주의, 현대주의 알 수 없는 시 막 풀어놓고 하는데, 심종문은 독보적으로 나는 그냥 사람의 인성, 본성에 대해서만 쓸 거야. 난 정치하고는 상관없어 하는 게, 지금은 뭐 이거 추리추리 뭐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 이방인,
얘 뭐지? 이 뭐 하는 거지?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경파라고 하는 그 유파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라고 한 사람들은 第三路线的沈从文이라고 한 거야. 제3노선이라고 한 거야. 30년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독자적인 길을 걷는데 아까 호적이 잘 봤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호적은 아시다시피 뭐 예를 들어 부르주아 문예 집단이라고 일컬어지는 파가 뭐예요? 신월파, 그렇죠? 신월시파, 신월사, 그렇잖아요. 그다음 현대평론, 현대파 이런 사람들은 북경대 교수, 유학파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신월파도 거의 뭐의 성취가 많아? 시. 현대평론도 보면은 그렇고 임어당 이런 사람들 뭐 그 산문을 보면 대부분 시 쪽에 많아요. 성취가 말 그대로 시 쪽에 성취가 많다는 게 그 논쟁이나 혁명 쪽으로 말고 그야말로 인간의 본성, 연주해야 된다, 슈칭해야 된다라는 거는 시의 성취가 많은데 오로지 심종문만 소설 쪽에 그런 시 같은 소설을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라이야? 왜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소설을 쓰지? 근데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띵링. 아까 띵링 우리 지난 시간에 띵링 뭐라 했어요? 그냥 공산당 이 사람. 그렇죠? 남편 좌련 오열사로 사망하고 그냥 자기가 연안으로 가서 전선에다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띵링이 까먹었어. 띵링이 심종문을 별로 안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까먹었어요. 심종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띵링은 그냥 공산당이라고 했는데 심종문 경파는 뭐를 했어요? 정치하고 거리를 유지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띵링이 심종문을 맨 처음에는 이제 호남성 같은 고향 근처라고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나중엔 둘이 사이가 되게 멀어진 거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은 해방됐다고 하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이 언제 수립되죠? 1949년인데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이제 물러난 게 1945년이잖아요. 그 사이에는 거의 국민당하고 이제 내전 상태에서 공산당이 기세를 잡고 있을 때였어요. 공산당이 거의 48년 때는 옛날 북평이라고 했는데 북경을 다 이제 포위를 하고 국민당 다 되고 그런 뭐예요? 공산당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력을 잡고 있는 때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공산 정권이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가 보통 반우파 투쟁은 언제라고 알고 있어요? 50년대 후반, 57년, 58년 이렇게 들어봤어요. 반우파 투쟁해가지고 쌍백방침 막 지금은 헷갈립니다. 아무튼 그건 한 50년대 후반 나오는데 40년대 후반 들어오면서 이미 국민당 정권에 아부했던 놈 누구야? 부르주아식으로 문학했던 놈들 누구야? 그 리스트가 나왔던 거지. 그 중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신월시파 씨 들어가죠? 누가? 문일다 안 죽었으면 큰일 났지. 서지만 안 죽었으면 그때도 큰일 났지. 신월시파들 이제 막 타도하자는 대상으로 삼고 현대평론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콕 집은 게 심종문. 근데 그 당시 심종문 북경대 교수였고 짱짱하고 결혼해서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변성으로 성공해서 이 사람은 평생 글 써서 그걸로 먹고 살고, 예전엔 그게 가능했었으니까 우리 가정 유지하고 이 부인도 집 잘 살는데 이제 가난한 사람한테 시집 와서 고생하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잘 살아야지 생각을 했는데 비엔청이 죽을 작품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지. 나쁜 작품으로 이따위를 써놨다고. 지금 계급투쟁을 해야 되는 마당에. 그러니까 심종문을 타도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북경대에 이미 그런 대자보가 붙은 거예요. 심종문의 소설 쓰레기, 심종문 타도해야 된다 했는데 문제는 가족이 보호해줘야 되는데 아내도 그거를 이해를 못 해주고 아들 둘이 그 당시에 이제 무서운 중이병에 걸렸는데 아버지를 되게 같이 공격을 했대. 같이 공격을 해서 가족으로부터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사회 문인들도 사실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심종문은 지금 와서 경파라고 했던 거지, 어떤 유파는 예를 들어서 너 나랑 우리 이한팀 파해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그냥 친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 5년 뒤에 지나고 이하팀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한 파가 되는 것처럼 심종문도 우리 경파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들 나중에 묶고서 경파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종문은 무슨 파가 아니에요. 신월사회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문학 사단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독자 노선을 걸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울리던 사람들이
문학은 정치에 복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신월파랑 현대파 문인들, 호적이나 뭐 이런 그 서지만 눈에 든 거지, 내지는 양실추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누구하고 되게 싫었어요? 혁명 문학 논쟁을 계속했던 창조사, 태양사, 그다음 좌련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르주아 문의 집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격을 했거든. 심지어 노시는 양실추를 너무나 싫어. 둘이 논쟁하고 했잖아요. 근데 심정문은 어느 파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가깝기는 그쪽하고 가까워. 그러니까 공상정권이 들어오면 이 사람의 운명은 뻔해요. 반우파 투쟁 때도 되게 고초를 받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을 시도해. 근데 자살을 양목부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목을 걷나? 손목을 거. 왜냐 이 사람 군인이었잖아. 칼을 쓸 수 있잖아. 피를 보겠다. 막 그었는데 가족이 그래도 살려서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사망했냐면 1902년에 태어나서 88년인가에 사망했으니까 80세 넘게 살았거든.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잠깐 횟가닥해서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해도 살려놓으면 그래도 오래 살더라. 이렇게 죽으려고 계속 시도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잠깐 좀 판단 미스로 자살 시도했는데 이 사람은 살았거든. 근데 살려놓고 나서는 저적 활동을 안 하는지 못하고 북경대에 출강도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은 고궁박물관에 역사를 연구하러 배치를 하는 거지. 공산 정권이니까. 거기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해서 국졸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똑똑하고 하니까 중국 고대 의상 책을 써내고 막 연구 업적이 높은 거죠. 아주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똑똑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이름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소설은 변성이 최고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노벨 문학상 노미네이트까지 될 정도로. 그래서 지금도 아마 할 텐데 중국은 그런 거 좋아해요. 이렇게 이발빵 이런 거 백선, 백위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 홍콩의 뭐 아주주간이라고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90년대 후반에도 맨날 뭐 이렇게 현대문학 100위 하면은 1위는 항상 노신이야. 근데 노신 이제 그 작품들이 나오고 2위가 거의 이제 이 사람 변성, 심종문의 변성이 이렇게 링크가 되니까 이 한 작품으로 그냥 역사의 이름을 남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 2003년에 나왔으면 우리 97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되게 초반에 나왔다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 현대 문학에서는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잖아요. 아무튼 이 사람이 그렇고요. 이 사람이 아내고 심종문 젊었을 때 사진 요거거든. 이게 까까머리잖아. 저 이 사진이 되게 좋은 게 뭔가 이렇게 눈에서 도끼가 막 센 기운, 뭔가 짓밟히지 않겠다라는 강한 기운이.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됐네요. 아무튼 성격이 되게 좀 유해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람이 심종문이고